선생님, 제가 지금 68세인데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하루에 약만 8발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수 씨의 질문입니다. 그는 건강검진에서 나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약을 하나씩 추가해 왔고, 이제는 약통을 따로 들고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저는 김 씨에게 5가지 특별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식단을 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검진에서 그의 혈당은 안정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으며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40년간의 의학 연구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5가지 음식으로 더 건강하게 사는 비밀입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 단지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크게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장수식품 5가지 핵심 음식의 비밀을 알고 이를 통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 전문의사 정기섭입니다. 올해로 제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현역으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활동하면서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온 장수 비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45세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4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유전적으로 장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장질환과 당뇨병이 대대로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35세가 되었을 때 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일찍 죽지 않겠다. 내 운명은 내가 바꾸겠다. 그리고 저는 음식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계의 장수 지역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깊이 연구했죠.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연구 결과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5가지 핵심 음식이 우리의 수명과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5가지 음식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35세에 건강 이상 신호를 발견한 후 저는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이탈리아 사르데냐 등 세계적인 장수 지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100세가 넘은 노인들을 만나 그들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연구했죠. 그곳에서 발견한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정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있었고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식단을 분석하고 의학적 연구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먼저 실험 대상이 되어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1년 후에는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3년 후에는 제 생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살이나 젊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죠. 저는 이 방법을 제 환자들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8세 김영호 환자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10년 동안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했고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 5가지 음식 중심의 식단을 권했고 그는 6개월 동안 성실히 따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혈당 수치가 안정되어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2세 박미자 씨는 만성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녀도 이 식단을 3개월 실천한 후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5가지 장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김치,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이 여기에 속하죠. 이 발효식품들이 왜 중요할까요?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익한 미생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키나와와 한국의 장수 마을을 비교 연구했을 때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발효식품의 일상적 섭취였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면역 체계 강화, 염증 감소, 심지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5세 최영식 씨는 만성장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매일 아침 발효 요구르트와 저녁 식사 때 김치를 적정량 섭취하는 습관을 들인 후 6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발효식품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 식사에는 요구르트나 케피어를, 점심과 저녁에는 김치나 된장국을 드세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발효식품이 가장 좋지만 시중에서 구입할 때는 첨가물이 적고 생균이 살아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나트륨 섭취입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양을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저염 버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 매일 아침 직접 만든 요구르트 한 컵과 점심에는 된장국, 저녁에는 적당량의 김치를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 식품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청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리스 이카리아 섬을 방문했을 때 그곳 노인들은 일주일에 최소 2에서 3번은 지중해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을 먹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36%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 70세 이철수 씨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제 권고에 따라 일주일에 최소 2번 고등어나 연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의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30%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요? 신선한 생선을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생선도 좋은 선택입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한데 튀기는 것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생선 섭취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가 그것인데 하지만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항상 더 좋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고품질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생선 요리를 먹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등어구이, 연어 샐러드, 삼치조림 등 다양한 요리로 즐깁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립니다.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 중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매우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생선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수 식품은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양한 색입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은 각각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빨간색은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 때문인데 이는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블루베리나 가지와 같은 보라색 식품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르데냐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곳 노인들은 자신의 텃밭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를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은 약국에서 찾지만 건강은 텃밭에서 찾는다라고 말했죠. 실제로 제 환자 중 65세 박명자 씨는 초기 백내장 진단을 받았는데 녹색 채소와 주황색 과일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한 후 1년 만에 병의 진행 속도가 크게 늦춰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5색 원칙입니다. 매일 최소 5가지 다른 색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를 요구르트에 얹어 먹고 점심에는 토마토와 시금치 샐러드,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당근 볶음 등 다양한 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레인보우 스무디입니다. 아침마다 시금치, 블루베리, 바나나, 당근, 비트 등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믹서에 넣어 스무디를 만들어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 한 끼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은 제철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철 식품은 영양가가 더 높고 농약도 적게 사용되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장수 식품은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아몬드, 호두, 잣, 해바라기씨, 참깨 등의 견과류와 씨앗은 건강한 지방,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특히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았는데 실제로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3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14% 낮았고 총 사망률도 27% 낮았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강대홍 씨는 고지혈증으로 고생했는데 매일 아침 한 줌의 혼합 견과류를 먹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15% 감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가 살이 찐다고 걱정하시는데 적정량을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의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거든요.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떻게 견과류와 씨앗을 일상에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아침 시리얼이나 요구르트에 뿌려 먹거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후 간식으로 한 줌의 견과류를 먹으면 공복감을 달래고 영양소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고를 때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쉽게 산패할 수 있으므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습관은 매일 아침 2가지 이상의 견과류를 먹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아몬드와 호두, 화요일에는 잣과 참깨 등 날마다 다른 조합을 즐겨요. 이런 작은 습관이 제 뇌 건강과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장수 식품은 통곡물입니다. 흰 쌀밥과 흰빵 대신 현미, 통밀, 귀리, 퀴노아, 보리와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통곡물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흰 쌀이나 밀가루 제품은 정제 과정에서 이러한 영양소의 대부분을 잃어버립니다. 식이섬유는 특히 중요한데 이는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소화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흰 쌀밥 대신 현미를 주식으로 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16% 낮았습니다. 제 환자 중 69세 임수미 씨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흰 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밥으로 바꾸고 3개월 후 평균 혈당 수치가 7.8%에서 6.9%로 감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곡물의 맛이나 식감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워하십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흰 쌀과 현미를 7대3 비율로 섞어 드시다가 점차 현미의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매주 다른 종류의 통곡물을 번갈아 먹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현미와 잡곡밥,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귀리나 키노아, 주말에는 통밀빵이나 파스타 등으로 다양하게 섭취합니다. 통곡물을 활용한 간단한 아침 식사로는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추천합니다. 저녁에 오트밀에 우유나 요구르트를 부어 냉장고에 두고 아침에 견과류와 과일을 얹어 먹는 방식입니다. 5분도 안 되는 준비 시간으로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된 제품을 살 때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곡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정제된 밀가루가 주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성분이 통밀, 귀리, 현미 등으로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장수를 위한 5가지 핵심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식단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아침 식단만 바꾸고 그 다음 주에는 점심 식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장수 식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과식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의 원칙 중 하나는 하라칩으로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것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식사 패턴에 맞춰 최적화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식사를 즐기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며 먹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식습관을 바꾸기에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연구와 경험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식습관 변화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제 환자 중 78세에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분도 1년 만에 놀라운 건강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모든 음식을 직접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하세요. 주말에 몇 가지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건강한 식재료를 배달시키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못 먹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체 식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마씨나 치아씨드 같은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젖산 발효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다른 종류의 발효식품을 선택하세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건강한 식단이 반드시 비싼 것은 아닙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견과류나 통곡물은 대량으로 구매하면 경제적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식습관 개선 후 1년 만에 약값으로만 월 15만 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현대 생활에서 이런 식습관을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주말에 시간을 내어 일주일치 식사를 준비하는 밀프렙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일요일마다 이 시간을 투자해 일주일치 건강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매일 실천하는 장수를 위한 10가지 식습관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먹되 발효식품과 통곡물, 견과류를 포함시킵니다. 하루에 최소 5가지 다른 색의 채소와 과일을 먹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합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합니다. 외식할 때도 가능한 한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식사는 천천히 최소 20분 이상 걸려서 먹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취침 3시간 전에 마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하루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공식품, 특히 트랜스 지방과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포함된 제품은 피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75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해독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저는 매일 15분간 명상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친구, 가족과의 관계는 정신 건강과 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오랜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40년 동안의 의학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71세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모두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에게 식습관 변화를 권했을 때 그녀는 이 나이에 무슨 변화냐? 난 못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먹던 과자와 커피 대신 요구르트와 견과류, 과일을 먹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3개월 후 그녀의 공복 혈당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그녀는 점심 식사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거의 모든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메시지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75세인 제가 아직도 현역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고 강연을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작은 식습관의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거나 내일 아침에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다음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5가지 장수 음식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의 힘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장수식품을 드시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